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요즘은 저녁에 문 열어놓고 자니까 도중에 추워서 잠이 깰 정도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다들 건강 유지하면서 보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서로 옆에 좌우에 인사도 좀 나누시고 예, 어느덧 8월 이제 또 마지막 부패를 보고 있고 다음 주는 이제 9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그 정신수양 3학 중에서도 정신수양에 대한 말씀을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예해보에 정정이라고 하는 본문 실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정정, 내정정. 외정정은 군인이 훈련을 받아서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실전에서 적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그 외정정이라면 수도인이 마음을 안으로 마음을 단련하여서 어떠한 경계, 욕심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거는 내정정이다. 정정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이 정정이 앞에 정자는 우리가 정해, 개 할 때 정 있죠. 정할 정자. 딱 고정한다 할 때 정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정자는 고요 정자입니다. 이 정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개정경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처음 우리 그 교수라고 할까 최초의 교수가 그 인쇄물로 나온 게 수양연구요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었는데 그 수양연구요론의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면 정정요론상, 정정요론하, 정정요론상하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정요론이란 말은 고정되어서 고요하다. 탁 중심이 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다. 이 수양의 요체가 바로 정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양연구요론 책을 이제 쓰면서 본래 그 수양연구요론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정산종사님께서 선가 쪽의 그 책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도교 또 뭐 우리 많은 그 민족 종교들이 과거 도교의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전으로 많이 사용했고 그중 일부를 편집해서도 쓰고 있었고 그 책들을 변산에 계실 때 춘산 이춘풍 선지님께서 그걸 한글로 번역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수양연구요론 할 때 정정요론 상, 정정요론 하로 이렇게 이제 실으셨는데 그 이제 그 서문을 쓸 때 여러 제자들에게 이 정정요론에 대한 뭐랄까요 서문을 한번 종합해서 서문을 써봐라. 여러 이제 제자들이 서문을 썼었던가 봐요. 굉장히 또 공부를 좀 하신 선지님들도 들어 계셨고 하는데 그걸 다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그 정정요론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당신이 다시 쓰시면서 첫 서두를 그렇게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 지혜와 복,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딱 요약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은 수양이다. 그 수양하는 방법이 정정요론 상, 정정요론 하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그럼 그 수양을 왜 하자는 거냐
사리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리 연구를 해서, 그 사리 연구를 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또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혜, 복, 지혜와 복을 구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게 나중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로 이렇게 3학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그 정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산종사님께서 후에 그 정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자는, 첫 번째 정자는 정할 정자고 뒤에는 고요 정자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죠. 정할 정자라고 하는 것은 고정하는 것이다. 확 박는 것이다. 거기에 말뚝을 딱 박는,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정정이란 말은 꽉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거기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 수양하는 데 있어서 이 정할 정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딱 박아서 거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고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정정인데, 그 중에서 정할 정자, 그 자리에 마음을 꽉 박는 것이 3분의 2는 된다. 근데 그 이야기 하십니다. 이 정이 뭐냐?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급 특신급이 되면 이 정이 세워지는 때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우리 교법에, 진리에 딱 못이 박혀야 된다. 흔들흔들, 그게 진리가 맞나? 우리 교법이 이대로 하면 되나? 이게 그야말로 정말 위없는 교법이 맞나? 이렇게 딱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면 그건 아직까지 정정 공부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경지가 정할 정자, 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계에 따라 흔들리면 다시 고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정 공부이고 수양 공부의 요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나? 그게 정할 정자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랬으면 그 정해져 있는 마음이 때로는 경계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지만, 흔들릴 때 다시 고요하도록 만드는 공부. 이 두 가지가 수양의 요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번 정정에 대한 본문을 예보에 실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지난주에 못 드렸었습니다.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는 사리 연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리 연구는 사와 리를 연구하자. 그래서 연구력을 얻자. 이제 그런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정전 원문을 잠깐 같이 한번 반복을 해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한 장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먼저 사리 연구의 요지, 사리 연구가 뭐냐? 함께 한번 봉독해보죠. 1. 사리 연구의 요지. 사라 함은 인간의 12이해를 이루며, 이라 함은 곧 천조의 대소 유무를 이루미니, 대라 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소라 함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며,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우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루며,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룹니다. 사리 연구니까 사는 무엇이고 리는 무엇이냐?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12이해다. 또 일을 한다,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어떤 손재주가 뛰어나다든지
뭐 어떤 그런 몸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우리가 흔히 일을 잘한다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일을 잘한다, 그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비이해를 정확하고 바르게 분석할 줄 안다. 그리고 그게 맞게 옳은 일은 해야 되고, 비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유익될 일을 해야 되고, 손해될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시비이해를 제대로 모르고 자기는 이익된다고 하면서도 손해볼 일을 한다든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옳은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근데 그것이 누가 봐도 허물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에 밝은 사람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치, 사는 일이라는 말, 우리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다. 천조라는 말은 하늘의 조화, 그 말이죠. 하늘의 작용.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양 사상에서는 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이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그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소유무를 말하는데,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유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 그 말이죠.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우로 상설, 또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 이런 변태들, 변태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라 변하는 모습, 변하는 모습. 연구라는 것은 그것을 잘 연마하고 궁구하자는 거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왜 이 사리 연구를 해야 되나, 중요한 건 이 사리 연구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사리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 사리 연구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리 연구의 목적,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근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일의 시비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하여 전정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축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험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해가 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우리는 천조의 난척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와 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는 인간의 시비의 일이다, 이는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 진리의 작용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리의 작용이다. 근데 그 진리를 좀 더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대소유무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대종사님은 대소유무로서 이 진리를 딱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말은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어 있다는 말은 이 우주는 대소유무의 이치로 운용되고 있다, 작용되고 있다.
우리가 뭔가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면을 보고 도면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도면을 보면 아, 이 건축물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 세상이 돌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면 이것은 진리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을 조금 분석해보면 대소유무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진리의 작용에 따라서 건설되어 있는 이 우주를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12이해를 잘 부려서고 쓰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을 통틀어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옳은 일은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고 또 이익될 일을 하고 손해될 일을 하지 말자는 그 속에 사실은 다 이렇게 요약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물론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어떤 것이 그런 거냐 어떤 것이 이익이냐 어떤 것이 손해되는 일이냐 그게는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진리에 맞게 판단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사리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는데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다양한 이 우주의 작용이 우주 모든 것이 다 진리의 작용 아님이 없는데 하나하나가 다 진리의 작용이니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 하나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다. 각자가 결국은 일을 해나가는데 각자 내가 하는 일도 수없이 많은 일이지만 또 각자 일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이 인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국 우리는 이제 사람이 다 두 가지로 이 모든 일을 나눠 본다면 싫어하는 고와 좋아하는 낙이 있다. 고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고락에 대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싫어하는 고는 오지 않게 하고 바라는 낙은 오게 하고 아마 그 두 가지로도 딱 정리하면 우리의 그 지향점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만든 고락 결국 우리가 고는 피하고 낙은 취하고 싶은데 그 고락의 근원이 결국은 어디냐 우리가 육근을 운용해서 일을 짓는 결과다. 일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 육근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육근을 움직여서 12이해를 잘 가려서 옳은 일은 행하고 그런 일은 버리고 이익될 일은 행하고 손해될 일은 하지 않을 때 낙이 오겠죠. 그 반대가 되면 고의 세계로 빠지게 될 테고 우리가 일의 12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로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하여 전정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전정이라는 말은 앞전자 우리가 노정이라는 말도 길을 말하는 거죠.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이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다. 또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공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폐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랄 때 난측하다는 말은 헤아리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하다는 말은 매우 많은 실마리들이 수없이 많은 일로 이렇게 실마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단한 일들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리 연구를 하는 목적이다. 실생활에 다다라서 이치가 12예가 어떻게 됐는지 밝게 이게 옳은지 저게 그른지 이게 받지 않으면 옳은 일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익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손해될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밝게 분석을 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돼. 어떤 분들은 바르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밝게 분석해서 바르게 판단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가끔 들어있는데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평소에 연구를 잘 해놔서 실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연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때를 놓치지 않게 12의 대소유무가 밖에 그리고 빠르게 판단이 되어야 작업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하자는 게 사리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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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어디 옮겨져 있는 데는 바르게라고 되어 있는 곳도 들어있을 긴 하던데 그런 건 오타입니다. 빠르게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리 연구 여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원론적으로 써놓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정말로 깊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난 22일 날 방송됐던 것 같은데 KBS 스페셜인가 다큐에 아마존의 맛이라고 하는 다큐가 방영이 되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 부족의 식생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다큐를 만든 건데 아마존 마토그로소주의 에나원해라고 하는 부족, 원주민 부족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과거에 250년 전에 독일의 프란츠 켈러라고 하는 학자인지 아무튼 탐사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생활 속의 음식이라든지 동식물이라든지 아마존 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활이나 나오는 식물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에나웬의 족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사람 이름은 갑자기 그분은 그런 이제 의학자이신데 이 에나웬의 족을 고혈압과 또 고지질과 심장병이 없는 민족 부족 아무튼 이렇게 선언을 그러니까 비만도 없고 심장병 혈관 질환도 없고 고지질인가요? 고지방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 어떻게 보면 그런 성인 질환으로부터 청정 지역. 근데 식생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고기류를 붉은 고기는 안 먹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육류는 안 먹는 게 문화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고기나 아니면 견과류나 또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 생활해 나가고 아무튼 원시 부족이니까 남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옷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고 여자들도 조금 이제 크면 아기 때는 옷도 입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조금 크면 허리띠를 이렇게 나무 아마 껍질이겠죠. 허리띠를 묶고 거기에 무슨 나무
그 잎사귀 하나를 앞에 이렇게 그 띠에 딱 걸려서 앞부분만 이렇게 딱 맞고 생활하는 그야말로 그런 이제 부족인데, 어쨌든 뭐 그 생활 자체가 완전히 자연과 하나 된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아래 마을에 그 주변에 그 마데이라 강인가요? 뭐 거기에는 이제 또 같이 탐색을 하는데 똑같은 그런 그 원부족들의 생활이었는데, 거기에는 얼마 전에 이 댐을 건설하게 된, 아마존 강의 한그 지류인데, 그 댐을 건설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존에 거기서 먹고 살던 고기들이 없고 하니까 결국은 이주를 해서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댐을 만드니까 보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생활 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은 뭐냐?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돈을 써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문명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가공된 식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공된 식품들이 다 훨씬 맛있죠. 옛날 저거보다는 더 달고 더 부드럽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 소녀들이 차던 이 앞에 가리개도 나무 껍데기로 하던 것을, 아니 그 나뭇잎으로 하던 것을 과자 사고, 그러니까 과자 봉지 있잖아요. 과자 봉지가 이쁘고 그러잖아요. 과자 봉지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 생활이. 그런데 그렇게 비만이 없고 심장병이 없고 뭐 이렇게 그 혈관에 고혈압이 없고, 그 부족이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대담 속에 그 부족들 중에 정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맛이 없고, 또 거칠고, 입에는 거칠고, 또 채취하는 데는 힘들고 그랬지만 그것은 정말로 건강한 삶이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돈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향과 이 삶의 형태가 오히려 발전이 됐다고, 문명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복 지수로는 더 불행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실감나게 그 다큐로 취재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물질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만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각이 좀 없는, 그냥 그 흐름 따라 우리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막상 그 아주 원주민들과 그 옆에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아주 거기서 참 실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마치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일본 올림픽이 일본에서 이루어지죠. 그건 뭐 후쿠오카에서 뭐 야구 경기는 후쿠오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뭐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장 바로 옆에만 하더라도 오염된, 방사능 오염된 흙들을 쌓아놓고 있고, 근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수는 처음에는 방사능에 대한 그 위험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방호복을 입고 하다가 계속 사니까 그냥 지금 당장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거의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더라. 그 취재하는 걸 보고 그 앵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게 우리 한국에도 그 한참 그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잠깐만 나가도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이러다가 며칠 미세먼지가 계속되니까 이제 그게 내성이 생기는 위험에 대한 별로 그냥 그런 값도 하고 사는 것과 같이 그냥 이게 무뎌지는 감각이,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폐해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그 무뎌져서 정말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뭐가 지금 바른 길이냐, 12이해를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이고 무엇이 이익될 일이고
무엇이 손해될 일인가. 사리 연구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엊그제 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요즘은 그게 굉장히 생활적으로 잡아가고 있다네요. 식자재를 마트나 뭐 어디 가서 음식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해먹다 하더라도 사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밤새, 그러니까 저녁에 주문을 해놓으면 밤새 배달해가지고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아파트 딱 갖다 놓는다네요. 그러면 그걸 출근하기 전에 뭐 요리를 해 빨리 시간이 되는 사람 바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냉장고에 딱 정리해놓고 출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특히 배달 서비스가 발달되면서 굉장히 생활은 편리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수고로움도 거의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요즘은 대형 마트도 점차에 철수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거의가 온라인으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큰 틀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 한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식자재이다 보니까 보온해야 되고 그러자니 아이스팩인가요? 아이스팩들을 무진장 많이 쓰게 되고 근데 이 아이스팩을 처리하는 게 참 그게 또 그 속에 있는 젤인가요? 그거는 잘 타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면 그게 또 이제 분해돼서 저거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만큼 그 뒤에 오는 또 다른 부담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편리한 거, 손쉬운 거 그게 과연 올바른 시비 이해냐 그게 이익되는 일이냐 멀리 보면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63년도에 진리의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신년본문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뜨자니까 사리 연구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 해에 집중적으로 사리 연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세계 역사가 점차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막혔던 데서 열리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세계가 많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발전이라도 진리와 함께하는 발전이 아니면 참 발전일 수 없으며 또한 현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진리의 밝음과 함께하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열린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또는 어떤 정파적인 이익으로 적당히 타협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 우선 좀 봉합이 된 것 같지 모르지만 진리와 함께하는 해결의 길이 아니면 그건 완전한 해결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깨달으신 성자들에 의해서 천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진리에 대한 일반의 자각이 높아질 때 이 세상은 참다운 광명과 자유와 평화의 터전이 구축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두운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 어두운 그 눈을 우리가 사리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자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리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리의 연구의 요지 사람은 인간의 시비 이해를 이루며 이람은 천조의 대소유무다. 대람은 우주만여의 본체를 이루며 소람은 만상의 형형식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룹니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추노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말하는 거다. 사에 대해서는 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사리 연구할 때 사는 12예니까 옳고 그르고 이익되고 손해되고 우리가 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다 나눠보면 옳은 것을 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익된 일을 추구하고 손해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뭐랄까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시고 무엇이 비냐, 무엇이 이고 무엇이 해냐 하는 부분은 관점과 또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치의 대소유무.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루는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유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우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말한다. 이 대소유무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받들었고 함께 생각을 해왔던 그런 문제여서 대강은 아마 다 이제 짐작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복습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룹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만유가 형형색색으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자리가 어떻다, 소자리가 어떻다. 대자리는 동공한 자리다. 일체 어느 도단의 길이요, 어느 도단이요, 심행체가 멸한 자리다. 그렇게 우리가 대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소자리는 형형색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조금 쉽게 말하면 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도 대와 소로 나누어 보라. 그 각사님 그 교정 공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을 두고 대와 소로 나누어 보라. 대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하자고 한번 비교해 볼 때 내 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대다. 소라고 할 때는 크게는 사지와 몸통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보면 얼굴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기관들이 나눠져 있고 그게 소다. 그러나 이 소가 대를 떠나서 있지 않고 대가 소가 없는 대는 있을 수 없죠. 대가 소는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나누어서 보면 이것과 저것 구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로 보면 그것은 구별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대자리는 우리가 어느 도단이다. 언어의 길이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전체를 말할 때는. 나를 전체로 말할 때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게 좀 이해가 되나요? 나를 전체로 말하자면 보통 나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 나이는 지금 얼마고 키는 몇 센치나 되고 몸무게는 뭐 어떻고 뭐 사이즈는 뭐 허리는 어깨는 얼마 되고 뭐 허리는 얼마나 되고 가슴둘레는 뭐 얼마나 되고 우리 신체 검사하면 그런 거 다 체크하잖아요. 그것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통째로 말하면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중심이냐 어떤 게 변두리냐. 흔히 우리가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그래서 뭐 안전보호 위험한 곳에 일할 때는
가장 중요한 안전보호구는 이 머리 헬멧이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 그 다른 것은 좀 다쳐도 또 그때 뭐랄까 치명적인 또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나누어 보면 그렇다. 머리와 그 머리가 중요하고 중심이 되고, 그러나 사지 손발들은 조금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이지 어떤 것이 중심이다 어떤 것이 변돌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럽다, 불구부정 그러잖아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것도 없다. 대자리에서 보면, 본체자리 하나로 보면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다. 불구부정이다.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하고 그냥 손에 뭐가 묻어 있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저게 다르죠. 근데 그것은 나누어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하나로 보면 그 전체가 내 몸통인데, 그 신성한 법배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 똥은 좀 더러운 건가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동료 중에 한 그 학생이 아마 그 치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화장실을 공동 화장실을 쓰고 그러니까 그때마다도 뭐 화장실 변기마다 비데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저거 하다 보면 화장실하고 뭐 이렇게 그 세면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동지는 대변을 보고 나면 꼭 물로 씻어요. 세척을 해요. 세면장에 나와서. 그래서 물로 씻는 거 보고 저는 처음에는 그 손으로 그 항문을 씻어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더니 그 항문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미리 앞으로 대변을 보고 나면 그 화장지로 세게 닦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항문 건강에 안 좋대요. 근데 그냥 대충 살짝만 닦고 물로 씻어라. 그 굉장히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 뭐 병에 차라리 치질 걸리면 그때 가서 걸릴지라도 어떻게 손으로 항문을 닦냐.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치질 수술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 저는 미련한 편이어서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될 때까지는 처음 그 마취약을 계속 맞고 있을 때는 별로 아픈지를 모르는데 그게 떨어지면 아프면 그 마취 저거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견뎌야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마취약 처음 그 수술하고 나서 넣어주는 그것을 이제 견디고 이제 대변을 봐야 되는데 이 관략근을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그 이제 대변을 보려면 관략근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수술한 자리가 안 물기 전에 그 대변을 보니까 그 통증은 제가 그때 정말 출산의 고통이 이런 정도 아닐까 저 생각했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든지 대변도 많이도 아닌데 조그마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식은땀이 정말 식은땀 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보고 그 똥을 보는데 똥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예. 그렇더라고요. 또 한 번 제가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울산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울산에서 이제 교당, 그 태화강까지 내려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한참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묘하게 일어나서 보통 새벽에 이제 아침 먹고 나서 이제 배변 이제 저걸 보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좀 내 장에 아마 좀 이렇게 자극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배변 욕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오는 도중에 지하도 건너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를 보고 나는데 화장지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뭐 화장지 심각지도 않고 들어갔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쨌든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변기에 물을 내리면서 변기를 좀 이렇게 솔로 씻어내고 또 다시 누르면서 이제 손으로 항문을 다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로는요, 제가 똥 만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싹 없어요. 똥 만져보면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안 만져보셨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그전에까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뭐 옷에 똥칠하고 뭐 벽에 똥칠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고다, 생로병사의 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게 뭐가, 우리는 지금 더럽다, 내 몸이다, 내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보면 불구부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틱나단 스님이라고, 프랑스 자두마을인가요? 거기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 쓰신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한 번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뭐 소변을 보고 싶은가 아무튼 그러는데, 소변을 보려니까 어디 좀 지저분하고 소변을 봐도 될 만한 좀 추한 곳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찾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추한 곳이고 어디가 깨끗한 곳이냐, 내 분별이지, 내가 그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지, 이 우주가 전체 하나로 보자면 뭐가 추하고 뭐가 깨끗하냐, 불구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하나로 볼 때는 구분이 없는 그 자리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그게 대예요, 사실은. 인간으로 말할 때, 나를 말할 때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전체고 또 이 사지가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 전체도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한번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죠, 이게? 말을 한다는 것은 벌써 나누어 놓는 겁니다. 손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언어는 사실은 구분하는 도구입니다. 구분하는 도구. 나눌 필요가 없으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손이라고 하는 건 왜요? 손과 몸통을 구분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손이라고 할 때는 이미. 언어가 작동한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는 분별이 일어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대자리에는 언어 도단이다, 심행처가 내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 소화, 그러면서 또 우리 사람의 몸이 내 몸이지만 물건을 집을 때는 손이 움직여야 되고 어디를 바라볼 때는 눈이 작용을 해야 되고 또 각각 작용하는 부위가 다 다르죠. 그때는 이제 소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높다고 할 수 없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이 더럽다, 무엇이 나쁘다, 깨끗하다, 귀하다, 천하다 라고 할 수가 없다. 전체로 보자면. 그게 대화 소의 개념. 유무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호흡을 하고 혈액순환이 되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변화하고 우리 몸이 그대로 이 몸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공급되고 내 몸이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변화되어 가고. 이 유무는 그런 거다. 나의 모습이 어릴 때 나의 모습이 있고 지금 나의 모습이 있고 늙어서 병들었을 때 나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아울러 봐야지. 지금 나의 모습만 좋다라고 생각하면 늙는 것은 고다 이제. 지난번에 법인절 기도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윤사님 금타원님 편찮으시다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죽어야지.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지. 그 말씀 하시면서 아마 우리 금타원님 돌아가시면 당신은 하루도 못 살 것 같다고 그러세요. 하루도 못 살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굶어서 그냥 굶어서 죽어야겠다. 금타원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생을 마감하고 혼자 있으면 좀 비참한가요?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이 모습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다시 태어나고 커서 성년으로서 활동하다가 늙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 유무의 이치를 통달하면 그냥 그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고도 고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죽음을 괴롭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대소유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좋은 관계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나쁜 관계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이 나쁜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호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지. 어느 한 곳에 우리가 고정된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만 내가 집착할 것이 없다. 거기에 내가 집착하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 배신감을 느끼고 그 상황이 더 좋은 인연이 오히려 모르는 인연보다 더 나쁜 인연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 유무 변화의 이치를 알고 보면 변하는 것이다. 당연히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상황 따라서 변화하면서 그 변화에 맞게 그 변화가 상생으로 변화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거지.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우주로 보자면 추나 추동 사시가 변하고 풍운으로 상설이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서리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생로병사의 순회를 하고 윤회를 하게 되는 거고 만물은 흥망성쇠의 그런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 대소유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비예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시다. 그런데 변화하는 걸 보니까 유무를 보면서 시를 판단해야 되는데 유무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럼 제대로 지금 시와 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해도 마찬가지. 이익과 손해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익이 되고 지금 상태는 해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또 대의 자리 전체 큰 자리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이익이 되는 데 비해서 소의 자리에 볼 때는 이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대와 소 또 유무를 아울러서 시비예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어쨌든 사리연구의 요지
대소유무와 12이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이연구의 예술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연말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